네, 안녕하십니까. 능문철TV의 조현일입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이 승부처에서 승패를 가르는 그런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상황이 딱딱 들어맞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팀의 승리를 이끈 결정적인 요인들, 반대로 이 팀을 패배로 만든 주역들, 주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황들을 제가 저만의 시선을 녹여서 한번 판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승부처에서 쇼타임 누가 더 잘못했나 라는 그런 문구를 적어봤는데요. 오늘 미네소타랑 LA 클리퍼스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승부처에서 좀 논란이 될 만한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 논란이 될 만한 장면이 나온 이유와 그 다음에 이 논란을 야기시킨 그런 주범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8대 86 상황이고요. 자, 자유투를 집어넣으면서 89대 86, 미네소타는 타임아웃이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점 성공률을 보시면 미네소타가 전체 2위입니다. 그리고 딱 3점 차에 타임아웃은 하나가 더 남아있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타임아웃이 하나가 더 있고요. 그 다음에 미네소타의 3점은 리그 최고 수준이라는 거. 자, 이걸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자, 레너드, 에드워즈, 양 팀을 대표하는 슈퍼스타, 또 루디 고베어를 넣는 이유는 역시나 세컨기의 득점을 노리기 위함이고요. 자,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11.9초. 그리고 다시 리턴 패스를 봤는데 여기서 3점이 아니라 덩크. 3초 남았어요. 3초. 야, 3초를 남았는데 3점이 아니라 덩크를 찍는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파울 작전도 쓰지 못한 채 이대로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마무리 여러분 생각하셨나요? 굉장히 허무하죠? 자, 여기서도 파울이 안 됐어요. 그쵸? 파울을 해서 타임아웃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작전을 하려는 거였는데 레너드가 아주 영리하게 팁을 했습니다. 자, 한번 돌려서 볼게요. 천천히 볼게요. 자, 여기서 리턴 패스를 다시 이제 받습니다. 9.4초니까 시간이 충분했죠. 근데 타운스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앤서니 에드워즈가 다시 공을 잡는데 이 시점이 5.7초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5.7초면 지금 2점을 빠르게 넣는다고 하더라도 설령 타임아웃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거죠. 왜냐하면 5.7초가 아니라 치고 들어가면 시간이 더 흘러가니까. 여기서 폴 조지가 좋은 수비수를 할지라도 저는 앤서니 에드워즈가 슛을 던졌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에드워즈의 판단은 갑자기 덩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허무한 결말이 나오고 말았는데 굉장히 허무한 패배였죠. 앤서니 에드워즈가 사실 3점을 던지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앤서니 에드워즈만 잘못이냐라고 보기에는 또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승부처 상황에서 패배의 원흉 딱 3가지 정도 인물로 추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앤트맨, 두 번째는 크리스 핀치 감독, 세 번째는 칼 앤서니 타운스. 이렇게 꼽을 수가 있는데 크리스 핀치 감독이 경기 끝나고 그런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타임아웃을 썼어야 됐다. 그러니까 내 에이스를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 상황에서 아까 리턴 패스를 받았을 때 5.7초 정도 남았었잖아요. 그때 크리스 핀치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청했으면 됐거든요. 왜냐하면 타임아웃이 하나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쓰면 됐는데 5.7초가 남았을 때 크리스 핀치 감독이 타임아웃을 불렀으면 다시 세팅할 수 있잖아요. 그게 타임아웃을 하나 남겨놓은 그런 어드밴티지인데 그런 것들을 전혀 활용하지 못했던 크리스 핀치 감독의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칼 앤서니 타운스가 해결했어야 됐다. 왜냐하면 테렌스 맨이 맡고 있지만 일단은 루디 고베어와 카일 앤더슨이라는 이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3점을 터프하게 실패한다 하더라도 공격 리바운드를 잡을 가능성이 분명히 높았다. 그래서 시간을 보내고 앤트맨을 찾는 것보다는 칼 앤서니 타운스가 던지는 게 나았다라고 저는 더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승부처에서 쇼타임, 이거는 앤트맨이 선택한 저는 아주 나쁜 판단이라고는 보는데 앤트맨이 혼자 독박을 쓸 수는 없다. 하지만 저는 과실 비율을 따지자면 앤트맨이 70%라고 생각해요. 왜냐? 에이스라면 내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플레이가 감독이 원하는 대로 게임 플랜대로 가지 않아요. 특히나 승부처에서 특히 클리퍼스처럼 수비가 좋은 팀이라면 감독이 원하는 대로 오픈 찬스 나고 그리고 또 쉽게 슛을 던지지 못하죠. 그렇다면 저는 저 상황에서 폴 조지가 맡고 있었잖아요. 폴 조지가 맡고 있었고 또 분명히 사이드 스텝이나 스텝백을 통해서 3점을 던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패스를 받죠? 그러면 바로 올라가면 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워낙 앤서니 에드워즈가 점프를 한 상태에서 3점을 잘 던지는데 일단 여기서 놓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리블 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스텝백이나 사이드 스텝에서 던져도 되잖아요. 아니면 크로스오버 드리블 하던지. 근데 그냥 덩크. 야, 그리고 여기서 그냥 오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만약에 플레이오프에서 이런 시리즈가 나왔다? 이건 에이스가 욕을 제일 먹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 대해서는 앤트맨이 어쨌든 70% 잘못이 있다. 나머지는 저는 크리스 핀치 감독은 한 20%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 앤트맨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을 잡은 선수가 카일 앤더슨이라든지 루디 고베어야. 3점이 안 좋은 선수나 아니면 3점을 던질 수 없는 선수라면 크리스 핀치 감독이 분명히 타임아웃을 요청했을 겁니다. 근데 앤서니 에드워즈가 공을 잡았기 때문에 저는 크리스 핀치 감독이 타임아웃을 부를 수 있었지만 놔둔 것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어쨌든 크리스 핀치 감독이 본인이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타임아웃을 썼어야 됐는데 안 쓴 부분, 이거는 저는 한 20% 정도의 과실을 봅니다. 왜냐하면 앤트맨이 공을 잡았기 때문에 저는 크리스 핀치 감독이 그대로 놔뒀다, 에이스에게 맡겨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이 저는 이제 칼 앤서니 타운스인데, 칼 앤서니 타운스는 사실 잘못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10%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공을 잡죠. 다시 리턴 패스를 합니다. 그러면 테렌스 맨이 맡고 있죠. 테렌스 맨은 좋은 수비수지만 신장 차이가 큽니다. 10cm 이상 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공을 잡고 여기서 일단 스텝을 멈춘 것 자체가 좀 잘못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죽은 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시면 카일 앤더슨, 루디 고베어 다 키가 크죠. 반면에 LA 클리퍼스 보시면 완전한 스몰 라인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슛을 던졌어도 롱 리바운드가 되거나 아니면 높이를 앞세워서 세컨 기회 득점을 노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자체가 이제 아예 저는 죽은 패스였다고 생각을 해서 칼 앤서니 타운스에게는 10% 정도의 과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저는 이렇게 봐요. 에이스라면 그리고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안 왔다면 이건 에이스에게 맡긴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1옵션에게 맡긴다는 뜻. 그렇다면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무조건 3점을 던졌어야 됐다. 설령 블락을 당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에이스의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이 판단도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덩크를 찍었다? 그런데 남는 시간이 3초다? 이건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파울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지금처럼 그냥 파울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파울했어, 타임아웃 불렀어, 1점 몇 초 남는데, 그럴 거라면 저는 3점을 시도하는 게 훨씬 나았을 거다, 훨씬 미련이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부처에서는 참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앤트맨이 아니라 카일 앤더슨을 루디 고베어가 잡았더라면 크리스 핀치 감독은 타임아웃 썼을 것이다. 하지만 앤트맨은 결국 덩크를 택했고 파울 작전도 쓰지 못한 채 졌기 때문에 저는 에이스가 가장 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승부처에서 또 왜 막혔는지도 한번 봅시다. 이거는 과실을 따지자는 건 아니고, 카일 앤더슨이 워낙 패스가 좋죠. 그 다음에 마이크 콘리가 이제 인바운드 패서, 트리거맨이었고요. 루디 고베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덩커 스팟에 있으면서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이 두 명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크로스 스크린으로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지나가죠. 그래서 1옵션인 에드워즈가 공을 잡았는데 폴 조지가 잘 따라갔고요. 그 다음에 패스를 갔습니다만, 카일 앤더슨과 루디 고베어 같은 경우에는 스크리너로 서는 거예요. 3점을 던지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마이크 콘리가 코너 쪽으로 빠졌을 때 이 기회를 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제임스 하든이 기가 막히게 스위치를 했죠. 그러니까 제임스 하든이 승부처에서 엄청난 수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카와이 레너드는 뒤쪽을 보지만 2점은 먹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테런스 맨이 일단 굉장히 수비를 잘했고, 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다 막혀있죠. 제임스 하든 완전히 마이크 콘리 붙어있고, 그 다음에 고베어, 앤더슨은 어차피 2점짜리 용 선수들이다 보니까 줄 수 있는 데가 이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네소타의 게임 플랜이 잘못됐다기보다는 클리퍼스의 수비가 워낙 좋았다. 다만 계속 반복드리는 말씀이지만 여기서 잡자마자 캐치앤슛을 올라갔어야 됐는데 덩크 어라 하면서 그냥 덩크. 그리고 여기서 파울 작전을 왜 못했냐? 자, 패스를 받았을 때는 바로 파울을 했어야 되는데 루디 고베어잖아요. 고베어는 키가 큽니다. 그리고 상체가 아무래도 허우적거리고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을 잡았을 때 여기서 바로 파울을 못했고 리턴 패스했죠.
마이크 콘리가 어디 있나요? 마이크 콘리는 바로 여기로 가서 파울 작전을 썼어야 됐어요. 근데 마이크 콘리가 베테랑답지 않게 너무 늦어버렸고, 그리고 카와이 레너드를 또 캐치하는 선수가 없죠. 공을 가진 선수에게 3명이 붙어있다 보니까 그냥 틱택톡 해서 시간 흘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미네소타가 플레이오프에서 이런 장면들을 보인다면 우승하기 쉽지 않고, 반대로 LA 클리퍼스가 이런 인바운드 상황에서도 아주 짬밥이 풍부한 팀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승부처에서 뭐 쇼타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3점, 그러니까 완전히 한 번에 동점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덩크를 어떻게 보면 날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에이스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크리스 핀치 감독도 에이스를 믿어줬지만 그래도 인터뷰에서는 당연히 우리 팀 에이스를 보호해야죠. 본인의 잘못이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칼 앤서니 타운스 역시도 슛을 던지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궁금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과연 누가 가장 큰 좀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잘못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좀 논란이 될 만한 사안들, 이런 것들을 또 눈문철 TV를 통해서 명쾌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